2025년 11월 단 25살이라는 나이로 슈퍼플라이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선수입니다. 바로 뱀, 미국의 제시 로드리게즈입니다. 현 시점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4위 나우야의 대항마로 거론된 선수입니다. 오늘은 이 제시 로드리게즈 소개 영상입니다. 로드리게즈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9살이 된 로드리게즈 형을 따라간 복싱 체육관에서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복싱에 전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키워낸 마틴 바르요스에게 복싱을 배우다가 2012년에는 또 다른 전설적인 트레이너 로버트 가르시아 밑에서 아마추어 복서로 정식으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4개 체급 챔피언이었던 필리핀 복서 도나이레와 함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아마추어 복서로 활동하며 2013, 14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 2015년 US 주니어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그해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 은메달, 2016년에는 US 주니어 올림픽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는 탄탄한 아마추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아마추어 경력을 끝으로 2017년 3월 처음으로 프로복스로 데뷔합니다. 데뷔한 로드리게즈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며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특히 로드리게즈 나이와 경력에 맞지 않는 뛰어난 복싱을 선보입니다. 로드리게즈 12전째 경기인데 베테랑 복서 같은 움직임과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로드리게즈 데뷔 후 14승 무패 12KO라는 놀라운 전적으로 2022년 2월 그는 전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베테랑 복서 칼로스 커드라스를 상대로 처음으로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을 합니다. 전적 차이가 꽤 납니다. 로드리게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하얀색 트렁크가 로드리게즈입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는 챔피언, 하지만 로드리게즈 밀리지 않습니다. 잽 카운터 좋았고요. 와,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밑으로 잽 페인팅 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와, 로드리게즈 강한 원투 훅 연타 적중합니다. 와, 로드리게즈 카운터퍼, 하지만 상대도 카운터 훅으로 반격합니다. 예술입니다. 그리고 3라운드 로드리게즈 피보트 강한 어퍼컷으로 베테랑 챔피언을 다운시킵니다. 여기서 앞선 던지고 쓱 돌아서 어퍼컷 올려버립니다. 오늘 임자 만났습니다. 이 다운 이후 로드리게즈의 동무대가 시작됩니다. 로드리게즈 나이와 경력에 맞지 않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를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두들깁니다. 어퍼컷 좋았습니다. 원투 바디샷, 피봇, 어퍼컷 예술입니다. 커드라스 반격하지만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2라운드까지 마무리되고 로드리게즈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로드리게즈 22살 나이로 세계 챔피언에 처음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첫 방어전 상대로 진짜 강한 상대를 마주합니다. 바로 태국의 전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룽비사이였습니다. 룽비사이는 5년 전 로만 곤잘레스를 1차전은 판정으로 2차전은 KO로 이긴 실력자였습니다. 확실히 로드리게즈에겐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전적 차이가 3배 넘게 차이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즈는 이 경기 이후 이스라엘 곤잘레스를 판정으로 이기며 두 번째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방어전 이후 로드리게즈는 월장이 아닌 플라이급으로 한 체급을 내려 로드리게즈는 이렇게 플라이급 그리고 슈퍼플라이급까지 정복합니다. 이 도발의 주인공 써니 에드워드는 이미 플라이급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 중인 실력자였습니다. 로드리게즈 바로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2023년 12월 당시 무패 IBF 플라이급 챔피언 써니 에드워드를 상대로 2개 기구 통합 타이틀전을 합니다. 1라운드 에드워드는 도발에 어울리는 만만치 않은 스피드와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라운드 초반부터 불꽃이 튑니다. 하지만 2라운드부터는 로드리게즈의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중반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로드리게즈. 와, 스트레이트 훅 연타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와, 어퍼컷 연타 그리고 훅까지 이어집니다. 한 라운드 끝나고 닥터 체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9라운드 강한 스트레이트로 에드워드를 한번 다운시킵니다. 에드워드 커리어 첫 다운이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좋은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9라운드 끝나고 코너로 들어간 에드워드, 코너에서 경기 포기하며 로드리게즈 승리. 그는 2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로드리게즈 이제 다시 슈퍼플라이급으로 월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상대 프란시스코 에스트라다를 상대로 슈퍼플라이급 2개 기구 통합 타이틀전 합니다. 당시 에스트라다 또한 로드리게즈가 상대했던 모든 상대 룽비사이, 칼로스 쿠드라스, 곤잘레스 등을 이기며 슈퍼플라이급 3개 기구 통합 챔피언이었던 실력자였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이제 그와 슈퍼플라이급 2개 기구 통합 타이틀을 걸고 마주합니다. 로드리게즈 라운드 초반부터 베테랑 챔피언의 안면에 좋은 공격을 적중시키며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6라운드
에스트라다의 스트레이트를 맞고 쓰러진 로드리게즈. 여기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리게즈 7라운드 에스트라다에게 강한 바디샷을 적중시키며 경기를 끝냅니다. 그렇게 로드리게즈는 플라이급 그리고 슈퍼플라이급까지 2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즈 다음 상대로 페드로 게바라를 3라운드 KO시키며 첫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그 후 로드리게즈는 슈퍼플라이급 세 번째 타이틀을 위해 무패의 WBO 챔피언 푸말레라 카프를 마주합니다. 당시 카프는 단 10전이라는 전적으로 일본의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호세이 타나카를 이기며 이제 막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한 떠오르는 신의 복수였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초반 카프가 로드리게즈에게 카운터를 적중시키며 산뜻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그런 카프에게 금방 적응하며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로드리게즈 계속해서 카프를 몰아갑니다. 로드리게즈 원투 견타 좋았습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카프 스텝으로 뒤로 빠지기 급급합니다. 계속 몰아가는 로드리게즈. 그리고 10라운드 로드리게즈 강한 훅을 적중시키며 카프를 다운 직전까지 몰아가며 보다 못한 카프 코너 측에서 경기 포기하며 로드리게즈 승리합니다. 로드리게즈 이렇게 슈퍼플라이급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로드리게즈 슈퍼플라이급 통합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벨트만 남았습니다. 바로 WBA 벨트였습니다. 당시 WBA 챔프는 2022년부터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벨트를 가지고 있었던 페르난도 마르티네즈였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카즈토 이오카를 2번이나 이기며 연속 방어전을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즈 슈퍼플라이급 천하 통일을 위해 2025년 11월 마르티네즈를 마주합니다. 마르티네즈가 터프한 스타일의 인파이터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마르티네즈 초반부터 강하게 로드리게즈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1라운드 강한 훅을 적중시키며 로드리게즈를 다운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이거 위험했습니다. 로드리게즈 땅 짚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그런 마르티네즈에게 적응하며 점점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라운드 후반에는 로드리게즈의 동무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라운드 강한 카운터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며 마르티네즈를 다운시키며 경기를 끝냅니다. 로드리게즈 이렇게 슈퍼플라이급을 말 그대로 천하 통일합니다. これバムですね。わかる。ファン、いや別にファンではない。面白い面白い。バムの試合面白い。まあ階級が合えば、バムが上げてきて、タイミングが合えばもちろんそれは興味はあります。でも自分はバムの試合は好きですよ。 과연 이둘의 경기가 진짜 이뤄질까요? 솔직히 잘만 매치메이킹이 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경기가 될 듯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